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다산 정약용의 유배지, 바로 다산 초당이죠. 그런데요, 이 고즈넉하고 평화로워 보이는 풍경 뒤에 우리가 잘 몰랐던 아주 뜨거운 인연의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그 겹겹이 쌓인 역사를 한꺼풀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한번 파고들어 볼까요? 다산 초당의 초는 풀초자입니다. 말 그대로 풀로 지붕을 얹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는 다산 초당은 어떻습니까? 아주 번듯한 기와집입니다. 이름이랑 실제 모습이 왜 다른 걸까요? 바로 이 시각적인 모순 속에 오늘 우리가 파헤칠 세 가지 이야기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다산초당을 생각하면 아주 외롭고 고독한 유배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잖아요. 하지만 사실은요, 이곳은 다산의 학문적 성과를 그야말로 폭발시킨 거대한 연구소에 더 가까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절망의 공간이 지식의 산실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 첫 번째 비밀의 열쇠는 바로 혈연입니다. 그 비밀의 열쇠는 바로 다산의 외가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명문가였던 해남 윤 씨의 외손자였죠. 그의 외증조부가 바로 그 유명한 자화상을 그린 조선 최고의 화가 공제 윤도서였습니다. 바로 이 금수저 외가 배경이 18년간의 끔찍하고 긴 유배 생활을 버티게 한 결정적인 동화줄이 되어줍니다. 그냥 잠자리만 제공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1808년에 외가 친척인 윤단이라는 분이 자신의 산장이자 서재였던 이곳을 다산에게 아주 흔쾌히 내어준 겁니다. 그러니까 다산에게 이곳은 더 이상 유배지가 아니라 학문에만 마음껏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갖춘 축복의 공간이었던 거죠. 이 시스템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해남 윤씨 문중은 다산에게 하나의 지적 인큐베이터를 만들어준 셈이죠. 자, 보세요. 문중이 소장하고 있던 방대한 책들이 인풋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면 다산이 윤씨 집안 자제들을 포함한 18명의 제자를 가르치면서 이걸 프로세싱하고요. 그 결과물이 엄청난 아웃풋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그 아웃풋의 규모, 상상이 가시나요? 무려 500여 권에 달하는 저술입니다. 우리가 아는 목민심서, 경세유표 같은 위대한 책들이 바로 이 외가의 전폭적인 지원이라는 든든한 배경 속에서 탄생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첫 번째 비밀은 풀렸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맨 처음에 가졌던 그 궁금증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대체 왜 추가집이 아니라 기와집이냐는 겁니다. 7, 88년 다산이 긴 유배에서 풀려나자 초당은 주인을 잃고 안타깝게도 폐허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학문과 정신을 잊을 수 없었던 제자들과 해남 윤씨 후손들이 1936년에 다산유적보존회라는 걸 만들었고 마침내 1957년에 다산의 위대한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건물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집니다. 다산이 살았던 모습 그대로 좀 초라하더라도 초가로 복원해야 하는가? 아니면 이렇게 위대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가득 담아서 번듯한 기와집으로 지어야 하는가? 당시 문화재청장이었던 유홍준 교수는 역사적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 무조건 초가로 복원해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강진 주민들 생각은 달랐죠. 아니, 어떻게 우리 고을의 자랑인 다산 선생님을 이렇게 누추한 초가에 모실 수 있단 말이냐? 그분들의 존경심과 자부심이 훨씬 더 강했던 겁니다. 결국 주민들의 뜻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초당은 지금의 모습처럼 기와지붕을 얹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기와지붕은 단순한 건축 자재가 아니라 다산을 향한 지역 사람들의 뜨거운 존경심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역사가 된 셈입니다. 이 아이러니 속에 그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던 거죠.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면 좀 아쉽죠. 이 공간에는요, 혈연과 지역의 정서를 뛰어넘는 또 다른 차원의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술과 영혼의 교감입니다. 초당의 처마 밑을 한번 올려다보시죠. 저 다산초당 현판, 글씨에서 뭔가 대단한 힘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조선 최고의 명필, 추사 김정희의 글씨입니다. 이 현판 덕분에 이곳은 조선 최고의 학자와 최고의 예술가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만나는 아주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추사가 이 현판을 직접 써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후대 사람들이 추사가 남긴 여러 작품에서 글자 하나하나를 마치 퍼즐 조각처럼 모아서 조합한 집자 방식이죠. 아니, 왜 굳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만큼 다산의 강직한 선비 정신에 어울리는 필체는 오직 추사체뿐이라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추사의 진심은 다른 현판에서도 드러납니다. 바로 보정삼방. 이건 추사가 직접 쓴 글씨인데요. 뜻을 풀이하면 정약용 선생을 보배처럼 모시는 삼방이라는 뜻입니다. 와, 16년이나 연상이었던 대학자 다산을 향한 추사의 존경심이 얼마나 깊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죠. 자,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기죠. 한 명은 강진에, 또 한 명은 저 멀리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이 두 거장은 대체 어떻게 교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초해선사라는 매개체가 있었습니다. 이 스님이 강진의 다산과 제주의 추사 사이를 오가면서 편지와 소식, 그리고 차를 나누는 아주 중요한 메신저 역할을 했던 겁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을 보면 참 기막힌 평행이론 같아요. 둘 다 억울한 유배 생활을 했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 속에서 목민심서와 세한도라는 불멸의 걸작을 남겼습니다. 학문과 예술, 길은 달랐지만 사실에 근거해서 진리를 탐구한다는 실사구시 정신을 공유했던 그야말로 영원의 동지였습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다산초당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다산초당은 세 개의 아주 튼튼한 기둥 위에 서 있습니다. 첫째,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어준 해남 윤씨라는 혈연의 기둥. 둘째, 초가를 기와로 올린 강진 사람들의 뜨거운 정서라는 기둥. 그리고 셋째, 시대를 초월한 추사와의 우정을 보여주는 예술이라는 기둥입니다. 결국 다산초당은 정약용 한 사람만의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당대의 지성과 가문의 헌신, 그리고 후대의 사랑과 존경이 함께 어우러져서 만들어낸 하나의 거대한 합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음에 다산초당에 가시게 되면 그냥 건물을 쓱 보지 마시고 현판의 글씨와 저 기와 지붕을 다시 한번 올려다 보십시오. 저 기와 한 장 한 장 아래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뜨거운 인연과 존경의 이야기들이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